네, 안녕하세요. 오늘 관객과의 대화 진행을 맡은 별별 시네마 큐레이터 최주영입니다.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조창근 감독님께서 연출하신 집 밖을 위험해를 다 같이 보셨고요. 오늘 이 자리에 영화를 연출하신 조창근 감독님 그리고 사운드 감독이신 김영석 사운드 감독님께서 이 자리에 나와주셨습니다. 두 분 관객분들께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집 밖은 위험에 연출한 조창근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화 집 밖은 위험해에서 사운드 감독을 맡은 김영석이라고 합니다. 네, 두 분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마찬가지로 인상적인 질문이나 소감을 올려주신 분들께 저희가 영화 관람권 한 매씩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저는 집 밖을 위험해가 코로나 시대를 다루는 영화라서 되게 반가웠어요. 2020년과 2021년은 완전한 코로나 팬데믹 시대라고 볼 수 있고 사실 올해인 2022년도 조금 소강 상태긴 하지만 연장선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제가 지금 요새 나오는 영화나 드라마를 보다 보면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컨대 현대물 같은 경우 인물들이 마스크를 안 쓰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신기했던 게 그러면 현대물이긴 하지만 2020년과 2021년은 아닌 건가? 라는 생각도 하면서 물론 현대물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시간대를 정해놓고 한 설정을 하는 건 아니지만은 뭉뚱그릴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면은 미디어는 이 팬데믹 시대를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려는 건가라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뭐 사실 이게 인류 역사상 몇 번 없었던 전 세계적인 재앙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만약 팬데믹 시대에 일어난 실제 사건을 다룬 이야기라면 그때는 인물들이 다 마스크를 쓰려나? 그런 생각도 좀 들고 사실 만드시는 분들도 많은 고충이 좀 따를 것 같아요. 그래서 서두가 좀 길었는데 그래서 감독님께 좀 궁금했어요. 이런 팬데믹 시대를 모른 척하지 않고 이것을 영화의 주요 설정으로 가지고 오셨는데 이 이야기를 만들게 된 계기와 혹시 연결되는 지점이 있지 않을까 좀 궁금하거든요. 혹시 이 이야기를 만들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나요? 네, 일단은 그 만들어야 하는 시기는 2020년 여름이었거든요. 그래서 한창 이제 코로나 시작하는 단계에서 영화를 만들게 됐는데요. 어, 일단 그 시기에 그 코로나랑 좀 떨어뜨려서 생각하기가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뭐 제작 여건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는 게 너무 금방 빠르게 바뀌어가고 있던 시기라서 뭐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만들어 보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시기였고요.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는 이 영화는 이제 경기문화재단에서 그 코로나와 관련돼서 그 일종의 뉴딜 정책으로 네, 발표한 그런 지원 사업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그 이제 촬영이나 이런 작품 수가 많이 줄어드니까 그 이제 고용되지 않고 있는 영화인들이랑 같이 네, 영화를 만드는 그런 사업의 일환이었는데요. 그래서 뭐 그런 사업의 취지도 있었고 코로나와 관련해서 영화를 만들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네, 영화를 만들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주제에 관련된 쪽으로 좀 더 질문을 드릴 것 같은데 저는 이게 한편으로는 소통에 관한 이야기 같기도 하더라고요. 왜 그 이나가 지금 영화에서는 좀 일방적인 소통을 하고 있잖아요. 뭐 밀랍 인형도 그렇고 그리고 웹소설 편집자라고 해야 될까요? 매니저라고 해야 될까요? 그분하고도 사실은 대화를 하고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뭐 자기 얘기는 안 하고 있으니까. 근데 뭐 한편으로 생각을 하면 이나의 생활이 흔한 삶은 아니지만 뭐 그것이 또 그렇게 문제가 되나 싶기도 살짝 생각은 했는데 하지만 여튼 감독님은 결국 이나가 밖으로 나와서 세상과 소통했으면 하는 그런 감독님의 뜻이랄까요? 그런 게 좀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소통에 대한 이야기라고도 한편으로는 좀 봤는데 그것이 아니라면 혹시 감독님이 생각하시는 이 영화의 메시지라면 뭘까요?
뭐 소통에 관한 영화라고 일단은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요. 그때 이제 이나처럼 집에 혼자 살고 있는 게 그 당시에 이제 세상이 변한다고 하면 좀 너무 거창한 것 같은데, 일단 뭐 배달이 많아지는 것부터 그 나가지 않는 게 되게 일상이 되고 있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제가 대학원을 2020년에 입학을 했는데 그 첫 학기가 끝날 때까지 뭐 공식적인 수업은 한 번도 한 적이 사실 없었거든요. 그리고 뭐 만나지 않는 게 되게 일반적인 상황이 돼버려서 그때는 이런 게 그 이상하지 않은 시기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구상을 했던 것 같은데요. 뭐 그 이나가 밖으로 나와서 소통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뭔가 언젠가는 그래도 네 밖에서 다시 사람들이랑 만났으면 좋겠다는 그런 개인적인 바람이 섞여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설정 자체는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제가 이날을 뭐 히키코모리라고 해야 될까요? 그 보면은 은둔하긴 하는데 정말 필요한 소통만 하고 있으니까 뭐 완전한 히키코모리는 아니겠지만, 근데 히키코모리가 된 계기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씀드릴지는 모르겠지만 플래시백 형태로 과거의 어떤 사건, 뭐 선배랑 연관된 그 사건 때문인 걸로 묘사가 되는데, 사람 따라 다 그러한 일을 겪고 어떤 식으로 행동할지 반응이 좀 다를 거잖아요. 근데 이나는 여튼 그 사건 이후에 히키코모리의 생활을 선택한 건데 그거는 왜일까요? 네. 이나가 왜 그런 삶을 선택했을까 생각해 보면 그 어떤 계기가 있어서 사람이 마음의 문을 닫을 수 있는 일은 이렇게 어렵지 않게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뭐 개인적으로는 뭐 저는 뭔가 그런 일이 저한테 있을 때는 결국에 한 번은 뭔가 극복의 계기가 있어야 좀 그런 게 사라졌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어쨌든 무언가 아픔이 있어서 그렇게 집에 혼자 살게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요. 그런 설정을 했던 거는 근데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나가 집에서 살게 된 것보다는 애초에 그런 히키코모리여서, 코로나가 바깥에서는 되게 그 이제 뉴스 장면도 나오긴 하는데요. 그런 게 바깥에선 되게 난리가 난 그런 느낌인데 오히려 집에서만 사는 이나는 그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면 어떨까라고 생각해서 일단은 뭐 주인공을 가뒀던 것 같은데 네, 예, 대략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나뿐만이 아니고 실제로 뭐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이런 팬데믹 시대, 더 정확히 말하면 이렇게 저희가 마스크를 써야만 하는 그 시대를 오히려 반가워하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되게 많더라고요. 실제로 그 약간 용기를 좀 더 얻으신 분들도 계시다고 해요. 실제로 이제 사람과 마주하면서 대화하는데 좀 어려움을 느끼셨던 분들은 오히려 그전에는 그렇게 쓰고 다니면 약간 좀 괴짜 취급을 받고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모두가 쓰고 다니니까 오히려 자연스럽고, 그래서 오히려 그 덕으로 좀 사람들과 대화하는 게 좀 쉬워졌고 그런 과정 속에서 어떤 그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다라는 그런 예도 제가 좀 본 것 같아요. 사운드 감독님은 이 집 밖을 위험의 시나리오를 언제쯤 받아보셨어요, 혹시? 영화 제작 프리 단계 때 받아왔습니다. 네. 네, 제가 이거 왜 여쭤봤냐면 네. 이게 저라면 제가 믹싱하는 입장에서는 이 영화의 시나리오를 받았을 때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여튼 마스크를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마스크를 쓰고 있는 상태에서 대사를 하면 마스크를 안 쓰고 있을 때보다는 좀 좋지 않을 수 있으니까 아마도 믹싱하는 입장에서는 그게 제일 먼저 드는 걱정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물론 반대로 후시를 생각하면 뭐 배우들이 입이 안 보이니까 배우들 입장에서 좀 편하려나 싶기도 한데 네, 어쨌든 그런 염려가 있진 않으셨는지 궁금하고 실제로 녹음됐던 동시 녹음되었던 사운드를 받아 보셨을 때 좀 그런 애로 사항이 좀 있었는지 그리고 있었다면 어떻게 해결하셨는지도 좀 궁금해요. 방금 정확히 말씀해 주셨던 대로 그런 것들을 당연히 고민했고 근데 진짜 똑같이 생각했던 게 오히려 마스크를 끼고 있으니까 후시 녹음도 자연스럽게 붙을 것이다 이런 거였는데 오히려 그 처음에 녹음된 편집본을 받아봤을 때 제일 걱정됐던 부분은 1씬의 이제 그 소설 내용 안의 장면인데 그 장면의 컨셉이 이게 현실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뭔가 수음 상태가 조금 다르게 대사를 만져보자 이런 식으로 그때 회의를 거쳐가지고 그 부분을 전체 후시 녹음을 해서 뭔가 깔끔하고 잘 들리고 그런 흑백 뭔가 옛날 그런 영화의 느낌도 조금 내보는 게 어떨까 이런 식으로 회의를 했던 기억이 나네요. 네. 오, 지금 말씀하시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게 흑백 화면이라는 것도 있지만 뭔가 모르게 진짜로 조금 다르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이처럼 저는 이런 과정들이 좀 신기해요. 사실은 관객분들은 그거를 직접적으로 아 이건 후시를 한 거네 이건 동시를 한 거네 느끼지는 못하는데 알지는 못하는데 근데 뭔가 묘하게 이것이 다르다는 걸 느끼긴 하시더라고요. 제가 또 사운드 감독님께 궁금했던 게 아까는 이제 첫 오프닝 그 소설 장면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하필 이나하고 민철이 마스크를 쓰고 주된 대화하는 장소가 아파트 복도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창문이 닫혀 있는 복도인데 거기가 사실 소리가 되게 이상하게 울리는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또 바깥 소리가 아예 안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아마 근데 보니까 제가 동시녹음 사운드를 그대로 쓰신 것 같길래 이게 괜찮았나? 후시를 쓸만도 했을 텐데 그래도 동시가 잘 됐던 건가 좀 궁금한데 혹시 이게 뭐 어떻게 해결하시는데 어떤 과정? 네, 사실은 뭐 크게 의미가 있다 이런 건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 울림과 이런 거를 담아내서 조금 더 리얼함을 더해보자 이런 식의 생각보다는 그냥 자연스럽게 만드는 과정에서 진짜 그냥 자연스럽게 작업했던 것 같거든요. 크게 감독님과도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한 거 없고 특히 뭐 안 들리거나 아예 뭐 소음 때문에 그 소음을 뭐 쓸 것인가 안 쓸 것인가 이런 고민은 당연히 하긴 했지만 근데 막 큰 의미를 넣거나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냥 자연스럽게 만드는 과정에서 그렇게 작업했습니다. 네. 그러면 혹시 감독님은 배우님들이 이제 마스크를 쓰고 연기하시는데 혹시 뭐 그런 디렉팅도 따로 하신 게 있는지 이제 마스크를 써서 대사가 좀 안 들릴 수 있으니 뭐 또렷하게 해달라라는 예컨대? 아, 네. 그게 디렉팅을 그런 식으로 드리진 않았었는데요. 근데 좀 기억이 나는 게 아까 후시 녹음할 때 유리한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반대로 이제 뭔가 배우의 얼굴을 가리고 촬영을 하는 거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서 저는 오히려 그 실제로 배우분이 하시는 대사인데 그 입모양이 안 보이니까 안 하는 것 같을 때가 많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뭐 여러 날 촬영을 하다가 첫날 보고 나서는 조금 뭐 디렉팅을 직접적으로 드리진 않았는데 다시 하는 것의 기준은 눈을 많이 봤던 것 같기는 해요, 배우분의. 그래서 뭔가 어차피 아래가 안 보이니까 말할 때 눈빛이 거의 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최대한 뭐 자세히 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제자님께서 소감을 말씀해 주셨는데 팬데믹 시대에 자만추 멜로라니 마기꾼이 아니라 가능했겠죠? 재밌게 봤어요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거 자만추와 마기꾼을 해석을 해드려야 되나? 이게 참 어렵네. 감독님은 다 아시나요? 이 뜻을? 예, 거기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굳이 구체하게 저희가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밀랍 인형이 굉장히 좀 인상 깊었는데
뭐부터 여쭤봐야 될까? 일단 그 데미안이라는 이름은 어떻게 짓게 되신 거예요? 아, 네. 그 데미안은 그 이제 어 아주 지나가면서 그 이제 책이나 책상에 그 헤르만 헤세 데미안이라는 소설이 지나가긴 하는데요. 그냥 뭐 제가 인상 깊게 읽은 책이기도 했고, 그리고 그 전에 좀 오래된 단편인데 그 2016년쯤 만들었던 단편에서 그 네, 헤르만 헤세 그런 소설을 인용했던 단편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뭐 단편을 뭐 더 하는 게 좋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또 할 일이 생기면 네, 3부작이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그 밀랍 인형의 완성도도 상당히 뛰어나거든요. 혹시 제작할 때 어떤 과정에 있어서 에피소드랄지 그런 게 있을까요? 네. 그 이제 실제로 되게 네, 죄송하게도 제가 직접 가지 못했는데 그 차서원 그 배우가 그 특수분장 실장님이랑 이렇게 두 분이서 만나셔서 실제로 이렇게 본 뜨고 네, 캐스팅해서 만들었는데 그 일단 숨도 잘 안 쉬어지고 되게 그게 힘든가 봐요. 잘 안 해봐서 모르지만 그래서 되게 힘드셨다고 네, 그런 얘기 네, 하셨었습니다. 뭐 보고 계실지 모르지만 네, 못 가서 죄송합니다 그때. 아, 그러면 그냥 거기 가세요라고 안내만 해드리고 배우님은 그냥 가셔서 그거 하시고 감독님 안 가셨고. 원래는 갈 계획이었는데 근데 이제 뭐 기억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그 정말 이제 영화에서 되게 뉴스에 100명이 넘었다는 걸 되게 약간 그런 뉴스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때 감염자가 100명이 넘었다고 하면 되게 무서웠을 때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뭐 이제 집단 감염 한두 번 정도 나오고 이제 장소 원래 빌려주기로 했던 데가 아무도 이제 촬영 장소 대여 못 하겠다 이렇게 연락이 많이 와갖고 그래서 못 갔던 것 같아요. 말씀하시니까 그때 기억이 좀 새록새록 나네요. 진짜 지금은 뭐 10,000명 나와도 얼마 안 나왔네라고 얘기하는 그런 시대가 됐는데 맞아요. 그때 100명 나오고 촬영 장소 그러니까 로케이션들이 섭외해놓은 로케이션이 촬영 못하겠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런 거절하기도 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다는 거죠. 네, 줄님께서 또 소감을 말씀해 주셨어요. 너무 시의적절한 상황들이 나와서 더 흥미롭게 본 것 같아요. 주인공 이나가 세상과 소통하고 과거의 트라우마를 이겨낼 수 있었으면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영화 너무 재밌게 봤어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영화의 이제 엔딩에 나오는 불꽃놀이가 진짜 굉장히 인상 깊었거든요. 전혀 생각지도 못한 타이밍에 나오는 불꽃놀이라서 그래서 이 영화에 저는 뭐 여러 좋은 부분이 당연히 있겠지만 단연컨대 백미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었는데 여의도 불꽃 축제 같은 경우에도 2020년, 2021년에 취소됐다가 올해 이제 시작한다고 하고 또 수도권은 물론이고 지방의 어떤 축제들까지도 계속 못하다가 인제서야 하고 있잖아요. 근데 또 축제라는 것의 특징이 어떤 불특정 다수가 만나는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건데 어떻게 보면은 뭐 타인과 만나지 않고 은둔형으로 살아가는 이나의 삶과도 좀 연관되어 있는 그런 느낌도 좀 들었어요. 그래서 혹시 마지막에 등장하는 불꽃놀이의 어떤 의미를 담으신 게 있을까 싶어서 한번 여쭤볼게요. 네, 뭔가 그 주인공이 그래도 일단은 밖에 나오는 게 1차적으로 제일 중요하게 용기를 내야 했던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잠깐만이라고 불러 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용기 내서 본인이 무언가 액션을 보여주는 건데, 네, 그 뭔가 변화를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그 아파트에
몇 가지 안이 있었는데요. 그 하트 모양으로 지금은 이렇게 전등이 켜진다고 해야 될까요? 집이 불이 켜지는 그런 게 있는데 그거를 그 원래는 화재 알람이 있었어서 실제 하트 모양의 불을 내볼까 이런 얘기를 했다가 네 어쨌든 뭔가 변화가 그 내면의 변화가 있는 건데 뭐 이렇게 좀 설명적이란 생각도 들었지만 어쨌든 엔딩이니까 그런 걸 좀 보여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네, 불꽃놀이랑 그렇게 하트 모양 뒤쪽에 나타나면 어떨까 해서 그 촬영하는 분한테 얘기했고요. 네, 그래서 뭐 맞춰서 이렇게 잘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불꽃놀이는 당연히 CG일 거고 그 하트는 그럼 실제로인가요? 아니면 그것도 CG인가요? 아, 네, 둘 다 네, 합성인데 그 사실은 그 이제 마스크 키스 장면은 다 그냥 그린 스크린에서 촬영했어요. 네, 그리고 뒷부분도 이제 따로 촬영한 소스이고 네, 그렇게 해서 뭐 제작은 그렇게 했습니다. 또 키스를 말씀드리니까 역시 그 키스 장면도 좀 인상적인데, 그러니까 키스 자체가 좀 인상적이었던 게 마스크를 쓴 상태에서 키스를 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키스를 하는 커플을 생각보다 많이 봤거든요. 예, 돌아다니면서 이제 꽤 많이 봤는데 참 대단한 사랑이다라고 느끼면서 봤던 기억이 있는데 저는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나가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되는 어떤 시작이니까 마스크를 과감히 마스크를 벗고 키스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조금 했는데, 근데 어쨌든 마스크를 끼고 입맞춤 하는 걸로 마무리를 지으셨어요. 그렇게 연출하신 이유는 있을까요? 그 주인공이 어쨌든 용기를 내서 나왔고 한 번 더 마지막에 용기를 내는 설정인데 그 지금 이제까지 보여준 주인공의 어떤 성격이나 설정상 그 거리를 좁히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한 번에 거기까지 다 좁힐 수 있는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본인 나름의 그런 표현으로 이제 마스크를 씌워주고 본인도 쓰고 그렇게 표현하면 어떨까 생각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마스크 키스를 처음 봤던 거는 그때 되게 그 중국의 그 우한의 그 제 간호사분이었는데 뭐 결혼식 미루고 이제 경리병동에서 일하시는 분 이제 유리벽 두고 이제 남편분이랑 이렇게 마스크 쓰고 키스까지는 아닌데 이렇게 되게 이렇게 이마를 대고 있는 그런 사진이 그때 되게 나름 감동적이라고 많이들 돌아다녔었거든요. 근데 그걸 보고 나서 그런 장면이 있으면 어떨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 저도 기억이 났어요. 예, 저도 봤던 것 같아요. 제재님께서 또 소감을 하나 말씀해 주시길. 데미안이 알을 깨고 나오게 도와주듯이 데미안과 닮은 배달원이 이나를 집 밖으로 나오게 해주는 게 인상적이었어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감독님께 그 데미안이라는 게 어떤 굉장히 중요한 코어 하나의 화두인 걸까요? 그 화두까지는 모르겠는데 네, 지금 네, 말씀해주신 거를 그 생각하고 했던 거는 네 맞기는 합니다. 네. 근데 아까 뭔가 장명 질문해 주셨을 때는 이렇게까지 그럴듯하게 대답을 못했던 것 같은데 네. 그 데미안이 네. 그 주인공 데미안 소설에서 이제 그 소설의 1인칭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데미안을 바라보는 사람이고 바라보는 사람이 제 이름이 싱클레어였는데 그래서 주인공이 싱클레어의 입장이라고 생각했었고요. 그 데미안을 보고 이렇게 알을 깨고 밖으로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런 네, 소설의
내용을 이렇게 뭐 빗대어서 담으면 어떨까 해서 거기에 소설책을 책상에 올려놨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 오늘 오기 전에 영화를 한 번 더 봤는데 저는 불꽃놀이 장면에서 불꽃 터지는 소리를 들은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제가 다시 좀 소리를 키워서 듣다 보니까 아닌 거예요. 음악이 나오는 거지 불꽃 터지는 소리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처음부터 이 장면을 음악으로만 채우려고 어떤 사운드 디자인을 하셨을까? 혹시 이 장면에 있어서 감독님과 사운드 감독님 간에 어떤 의견을 주고받는 어떤 과정이 있지 않았을까 좀 궁금해졌는데 혹시 사운드 감독님께서 이거에 관해 말씀 주실 게 있을까요? 물론 처음에 제가 그림을 받았을 때는 솔직히 말하자면 CG가 덜 돼 있는 상태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덜 돼 있는 CG에 그 소리들을 넣어놨었는데 이제 최종 믹싱 과정에서 감독님이랑 얘기하면서 결국에는 그냥 음악으로 이 감정을 가지고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렇게 완성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 딱 답을 정해놓은 건 아니셨네요. 일단 네 근데 그 해본이 없는 게 맞는 것 같았던 게 사실 솔직한 대답이긴 한데 어차피 진짜 불꽃놀이인지 현실이 아니고 그렇게 본인 주인공이 상상하고 있는 건지 이런 게 중요하지 않은 장면 같아서 그렇게 느껴도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네, 저희 이 자리에는 안 오셨지만 이날을 연기해주신 이태경 배우님의 연기가 돋보이는 영화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마스크를 쓰면 배우들이 감정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주로 이제 얼굴을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마스크를 쓰면 사실 그 중에 절반을 가려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눈으로만 연기를 해야 되는 조금은 배우 입장에서는 좀 어려운 과제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그런 핸디캡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다채로운 표정을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이태경 배우님과는 어떻게 함께 작업하게 되셨나요? 네, 아주 처음에 뵀던 거는 좀 옛날 영화인데요. 혼자 사는 사람들 만든 홍성은 감독님 그미 아카데미 졸업 영화에 나오셨었거든요. 근데 그 영화 처음 보고 기억이 났었는데 그리고 제가 이거 만들기 전에 드라이빙 스쿨이라는 작품이 이제 제작이 됐는데요. 그 작품 보고 되게 인상에 남아서 홍성훈 감독님한테 혹시 연락처 있는지 네, 물어봐서 이렇게 개인적으로 연락드리고 시나리오 보내드렸었습니다. 이태경 배우님한테는. 네, 저도 말씀하셨던 그 드라이빙 스쿨 영화 보고 되게 뭐 좋은 배우다? 감히 제가 말씀드리면 그런 인상을 좀 받았던 기억이 있는데 줄님께서도 이태경 배우님에 대한 말씀을 좀 주셨어요. 여러 단편에서 배웠는데 집 밖은 위험해에서도 캐릭터도 연기도 너무 좋아요. 배우분들을 캐스팅하게 된 계기는 방금 말씀하셨고 촬영 현장에서의 호흡은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좀 광범위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많은 부분 마스크를 쓰고 연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배우님의 뭐 애로사항이랄까 그런 거는 좀 없었는지 좀 궁금해요. 네. 그리고 그 뭔가 배우분들 캐스팅하게 된 계기라서 차서원 배우님은 되게 뭐 다방면으로 활동하시는 배우이신데 이제 제가 다니던 대학원에 한 학년 선배였어요. 네. 그 영화과 다시 네, 오셨어가지고 건너서 알고 있다가 이미지가 잘 맞을 것 같아서 제가 개인적으로 연락드렸는데 네, 흔쾌히 하겠다고 하셔가지고 근데 알고 보니 나중에 이태경 배우님이랑 두 분이 다른 단편을 같이 하셨어서 나름 친한 사이였었거든요. 그래서 촬영장에서의 호흡은 일단은 두 분은
애초에 친해서 편했습니다. 그리고 네, 뭐 마스크 쓰고 계시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얘기했었는지 사실은 조금 시간이 지나서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네, 일단 두 분 워낙에 사이가 좋으셔서 그랬고 호흡 되게 그 저랑 잘 맞았다기보다 두 분이 저한테 되게 잘 맞춰주셨어요. 되게 네 뭔가 그 많은 얘기 안 드렸는데도 오히려 의견 훨씬 많이 주시고 뭐 마스크 같은 것도 가려지는 만큼 그러니까 몸을 어떻게 쓰거나 그러면은 좀 더 낫지 않겠냐는 의견 되게 적극적으로 많이 주셨던 기억이 나서 네 그렇게 촬영했던 것 같습니다. 뭐 좋은 관계로. 네, 말씀하셨듯이 두 분의 케미도 되게 잘 느껴졌고, 뭐 저도 전에 최근에 어떤 영화제에 모 영화제에 가서 모더레이터를 했는데 그 남녀 배우분께서 너무 호흡이 커플로 나오신 그런 역할이었거든요. 근데 너무 진짜 같아가지고 설마 진짜로 사귀시는 건 아니죠? 라고 제가 조심스럽게 한번 질문을 드렸는데 그거는 아니고 근데 전작을 같이 했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확실히 그런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제가 그럼 제가 드리는 마지막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간단한 질문인데 이제 받으시는 분들은 많이 고민을 하시는 그런 질문인데 네, 이 영화에서 두 분이 오셨으니까 감독님과 사운드 감독님이 각각 가장 애정하시는 장면 하나씩을 꼽아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사운드 감독님부터 먼저 얘기할까요? 기억에 남는 장면이라고 하면은 이 영화를 전체적으로 쭉 봤을 때 뭔가 결이라고 해야 되나 톤이라고 해야 되나 이 장면이 왜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장면이 있기 마련인데 저는 이 영화에서 그 스탠리 큐브릭의 샤이닝을 오마주한 꿈 장면이 있어요. 그 장면이 사실 없어도 되는 장면인데 그런 장면을 넣어줌으로써 뭔가 이 영화를 조금 더 살리는 장면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작업하면서도 재밌었고 이런 게 좋은 것 같다고도 감독님한테 얘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장면을 꼽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좀 지금 생각하니까 좀 이질적인 장면이긴 한데 말씀해 주셨듯이 그 장면에 들어가니까 뭔가 약간 좀 톤의 매너가 살짝 달라지면서 약간 환기시켜주는 그 역할도 좀 되는 것 같고 네 그럼 감독님은 혹시 어떤 장면이실까요? 네, 그 한 장면이라고 봐도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그러니까 하나의 뭐 시퀀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둘이 오토바이 같이 타게 되는 장면부터 이제 도착해서 이제 대화하는 장면까지인데요. 특히 두 분 이제 그 바다에서 대화하는 장면 같은 건 일단은 그때 또 마침 태풍이 많이 와서 그런 날씨를 되게 한 몇 주나 기다려서 찍었어요. 또 뭐 바쁜 배우분들이시기도 하고 그래서 많이 미뤄서 나중에 결국에 찍게 됐던 것 같은데 네. 그 또 기다린 만큼 해에 맞춰서 잘 찍었던 것 같아가지고 되게 짧게밖에 찍을 수 없는 시간이었는데 거의 NG 없이 두 분이서 너무 네, 뭐 멋진 장면 만들어 주셔서 그 장면 개인적으로 뭐 결과도 좋았던 것 같지만 그게 그 뭐 중요한 감흥을 주는 장면이기도 하고 만드는 과정에서도 좀 기억나는 장면입니다. 아 그게 정말로 그 노을이 비추는 그 얼마 안 되는 시간에 촬영을 하신 거네요 실제로도. 네, 맞아요. 거기 장소가 송도 맞죠? 맞습니다. 예, 아예 제가 인천에서 로케이션 일도 좀 한 적이 있어가지고 보자마자 여기 송도인데 송도 해안가도로 거긴데라고 바로 알았는데 그 골프장 옆에 있는 그 도로 같은데. 맞아요. 근데 혹시 소설 그 흑백 장면으로 나온 거기도 설마 인천인가요? 예, 인천인데 그 도로에서 보면 저쪽 건너편 인천 신항이거든요. 네, 거기 그쪽입니다. 아 거기구나. 오. 2020년이었으니까 지금은 거기가 갈대밭이 아닐 수도 있겠는데. 오.
아무튼 예. 아,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관객 이벤트 시간을 할 건데 저희가 그 감독님과 사운드 감독님이 각각 한 분씩 골라 주시면 저희가 영화 관람권 한 명씩 드리는 이벤트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공교롭게도 그렇게 고민을 크게 하지 않아도 되게 두 분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각각 한 분씩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되게 영화 재밌게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제님, 네, 제일 먼저 채팅 주셔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두 번째로 채팅 쳐주신 줄님께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하고 네, 추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재님, 줄님 두 분께 저희가 영화 관람권 한 명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보신 영화 집 밖은 위험해는 인천영상위원회 홈페이지에서도 앞으로 일주일 더 관람이 가능하시고요. 영화를 다시 보고 싶으신 관객분들께선 인천영상위원회 홈페이지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방금 진행한 관객과의 대화는 인천영상위원회 유튜브 채널에 또 업로드 될 예정이니까요. 인천영상위원회 유튜브 채널도 방문해 주시고 채널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영화 집 밖은 위험해 관객과의 대화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조창근 감독님 그리고 김영석 사운드 감독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2주 뒤에 새로운 영화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